너 이 초음파 사진 뭐야? 대체 누구 애를 임신한 거냐고. 윤세영이 구지석에 애를 임신한 것이 들통나서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및 어둠 속에서 둘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긴 문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마치 온 세상에 둘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묘한 떨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구씨, 좀만 더 조용히 계셔주세요. 구하나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낮은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나씨, 저 가슴이 쿵쿵 뛰어요. 어떡하죠? 서로 겁을 내면서도 두 눈은 계속 마주쳤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일렁이자 구하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또다시 발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슴속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깝게 밀착되어 있던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억눌렸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둘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맞춤이 끝나자 눈이 커다랗게 떠진 채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하나씨,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요. 저도 어쩔 줄 모르겠네요. 황진구는 볼이 빨개진 채 부끄러움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구하나 역시 얼굴이 새빨개져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니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머쓱한 침묵이 흐른 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둘은 간신히 책상 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서로 심장이 뛰는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하나와 진구는 상기된 얼굴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서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쉽지 않았고 작은 미소가 자꾸만 입가에 번졌습니다. 내일 마주치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달콤한 감정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습니다. 둘은 각각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라는 생각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알 수 없는 끌림에 한껏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감정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성투어 사무실 복도는 늘 그렇듯 분주하고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황진구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눈길을 돌렸을 때 뜻밖의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과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둘 사이가 꽤 가까워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둘이 멋들 하는 거야. 전날 밤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직 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까지 보니 심경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침 윤세영이 고개를 돌려 황진구와 시선을 마주치자 언뜻 눈살을 찌푸린 뒤 구지석에게 한마디를 건네고는 황진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세영은 예민하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왜 그렇게 째려봐? 무슨 문제라도 있어? 황진구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구지석 본부장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보이니까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윤세영은 콧방귀를 뀌듯 귀찮아하는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왜 괜한 상상을 하는 건데? 바쁘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접으시지. 황진구는 얼마 전의 사건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여전했기에 윤세영 태도가 더욱 거슬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 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윤세영은 휴대폰을 쥐고 한 발 뒷걸음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네가 하는 이상한 상상 정말 불편하니까 그만 좀 하지. 차가운 말이 떨어지자 황진구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둘 사이가 한순간에 싸늘해지며 복도 공기도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고개를 돌려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편엔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남았고 윤세영과 구지석 사이에 뭔가 있다는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책상 밑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과 오늘 아침의 뒤숭숭함이 겹쳐 황진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잠시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하나는 간단한 서류를 챙겨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구지석이 책상 위 서류를 훑어보면서 고개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들어서자마자 다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구지석. 잠깐 얘기 좀 해. 할 말 있어. 구지석은 비로소 시선을 들어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지만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뭔 일이야?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말은 짧았지만 서로 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멈칫했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의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 세영이랑 무슨 사이야? 아까 복도에서 꽤 가까워 보이던데 기분 나쁘게 묘하더라. 구지석은 펜을 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사람 일에 그렇게 함부로 끼어들지 마. 나랑 윤세영은 업무 외적으로 할 말 없어. 짧은 답변으로 피하려는 듯 했지만 구하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너 사장님이랑도 사이 안 좋더니 세영이랑까지 뭔가 이상해 보여서 그래.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구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예전이랑 지금이 달라졌다고. 서로 입장도 다르고 상황도 변했다고. 제발 그만 추궁해. 구지석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고 구하나는 그 표정을 보니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느꼈던 묘한 분위기와 황진구에게 등 돌리는 듯한 구지석 행동을 떠올리니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울적한 표정을 한 채 본부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엉켜가는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구하나가 품은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내 분위기는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구하나와 황진구는 아미라가 보낸 서류를 정리하다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지석이 기업 내부 거래를 방해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해성투어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문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 여러 장을 뒤적이며 황진구를 불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문서에 구지석이 누군가랑 결탁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황진구는 서류에 눈을 떼지 못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에 큰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신여진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둘은 급하게 움직여 신여진에게 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훑어본 뒤 냉랭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굳이 이걸 공개할 필요 없어. 난 이미 해성투어 매각을 결정했거든. 차갑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동시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구하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살짝 흔들며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만 있으면 매각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께도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신여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느니 해성투어를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황진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되지만 어머니처럼 모시던 신여진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해지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여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거니까 더 묻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결국 매각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구하나와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 찾은 증거가 허사가 된 듯해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하나는 잔뜩 힘이 빠진 표정으로 황진구를 바라봤고 황진구 역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구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손에 쥐어도 회사의 흐름을 바꿀 힘이 없다는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둘은 복도 구석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하나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버렸을까요?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요. 황진구도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나마 서로가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의문과 낙담이 교차하는 복도 한쪽에서 둘은 한동안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황진구는 신여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신여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황진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예의를 갖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매각을 추진하실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은 살짝 눈을 흘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진구야, 넌 너무 감정적이야. 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어. 그냥 내 결정대로 두면 되잖아. 그 말에 황진구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왜 굳이 매각까지 하시려는지. 신여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 단호하게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췄는지 모르지? 매각을 취소하면 그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어. 황진구는 여진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지만 무턱대고 캐물을 순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구야, 난 네가 소중해. 하지만 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더는 묻지 말고 뒤로 물러나. 황진구는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매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황진구는 거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완고해지신 걸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깥 복도에 선 황진구는 가슴이 답답하게 쑤셔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매각을 막고 싶었지만 신여진의 굳은 태도는 전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봤지만 신여진은 여전히 창밖을 내다본 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층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황진구 표정에는 깊은 시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각 결정 이후 계속 불안한 마음 탓인지 어깨가 한껏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하나 목소리가 다급히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혹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 한편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둘은 건물 밖 어둑해진 공터 한쪽에 나란히 섰습니다. 구하나는 애틋한 목소리로 황진구 상황을 살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사장님. 매각 문제도 그렇고 엄마를 설득하는 것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나씨.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네요. 회장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황진구 손등을 살짝 만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모았던 증거나 노력들이 전혀 헛된 건 아닐 거예요. 버티는 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늘 한결같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구하나가 지금은 더없이 고맙게 느껴져 황진구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나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사실 하나씨가 옆에 있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했습니다. 황진구 진심 어린 말에 구하나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려 했지만 밝은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서로 힘들 때 함께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힘들 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짧은 대화 속에서 둘 사이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스쳐갔지만 둘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늦도록 둘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별이 하늘에 떠오르는 듯했고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윤세영은 일부러 구하나를 불렀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크게 울리며 다가온 뒤 구하나 팔을 잡아 끌듯 멈춰 섰습니다. 윤세영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구하나는 윤세영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불러? 윤세영은 짜증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황진구 옆에서 좀 떨어져. 괜히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황진구는 내 약혼자거든. 그 말에 구하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경계하는 듯한 말투로 응수했습니다. 사장님이랑 난 그냥 동료로 지내고 있을 뿐인데 네가 굳이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더 불안한 거 아니야? 윤세영은 콧방귀를 뀌듯 비웃으며 예민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불안하겠어. 그냥 너랑 황진구가 이상하게 붙어 다니는 게 거슬려서 말하는 거야. 두 사람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히자 지나가던 직원들도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고 슬쩍 눈길을 보냈습니다. 구하나는 한층 더 날선 말투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야말로 왜 이러는지 이상하네, 윤세영. 내가 보기에 너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거든? 왜 이렇게 사장님이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 윤세영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칠게 한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 네가 뭘 알든 말든 신경 끄라고 했어. 내 말은 분명히 전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 말과 함께 윤세영은 힐소리를 크게 울리며 복도를 떠나갔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동안 뚫어져라 지켜봤습니다. 짧은 말다툼이었지만 그 여운은 길고 진하게 남았습니다. 구하나는 왜 세영이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굴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이 정말 진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운데 구하나는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황진구는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초조해 보이는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요즘 매각 얘기나 지성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황진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네가 내 걱정을 해줄 줄은 몰랐는데. 윤세영은 가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내가 너 약혼자인 거 잊었어? 당연히 걱정할 수 있지. 황진구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궁금하네. 그 순간 윤세영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와 함께 작은 흑백 사진이 바닥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황진구는 무심코 사진을 주우려다가 초음파 사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초음파 사진 같은데 너 임신한 거야? 윤세영은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겠지? 구지석 본부장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짧은 질문이었지만 윤세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그녀 표정에서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화가 나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덤덤한 감정만 밀려왔습니다. 아니, 보통 이 상황이면 화가 치밀 거잖아. 근데 지금 화가 안 나네. 이게 더 이상하네. 어쩌면 이게 잘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그 말에 윤세영 표정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황진구는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했고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결론에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황진구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차분해 보였습니다. 낮 시간이 지나고 황진구는 신여진의 사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해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이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지석 본부장과 한통속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여진은 서류를 읽다 말고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억제하기 힘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구지석이랑 한통속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좋아. 정말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거네. 낮게 떨리는 음성 속에서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격렬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기에 황진구는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신여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춰 이어갔습니다. 그 둘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결국 날 배신해? 진짜 사람을 못 믿겠어. 윤세영까지 임신까지 했다는 게 나보고 뭘 어쩌라고. 황진구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윤세영과 구지석을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신여진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영이 아이 문제도 있고 구지석 본부장이 회사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장님 결정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신여진은 갑자기 책상 위 서류를 3개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기 싫어. 내 호의와 신뢰를 이렇게 짓밟은 이상 봐줄 필요도 없다고. 황진구는 그 결심에 잠시 놀랐지만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 솔직히 윤세영을 약혼녀로 두었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약혼이고 뭐고 네가 알아서 정리해. 임신까지 숨기고 내 뒤통수를 친 이상 네 마음도 이미 결론 났지 않아. 마음 약해지지 마. 난 더는 봐줄 수 없으니까.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했던 감정이 한편으론 정리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씁쓸했지만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은 여전히 격렬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표정으로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매각건으로 어수선해진 이사회가 끝나고 구지석이 신여진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신여진은 차갑게 눈길을 던졌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낮고 분노 어린 목소리로 먼저 쏘아 붙였습니다. 구지석 본부장, 윤세영이랑 짜고 날 속였지. 매각 관련 소문 퍼뜨리고 회사 내부를 뒤흔들었더군. 꽤 치밀하게 움직인 것 같아. 말투는 냉정했지만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사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나 신여진은 지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해? 임신한 세영이랑 한통속이라는 게 결국은 날 등쳐먹으려는 계획이었지. 안 그래? 짧은 문장마다 분노가 묻어나왔습니다. 지석은 잠시 표정을 일그러뜨렸지만 태연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제 입장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여진은 냉혹한 눈빛을 떨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넌 이 그룹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어. 네가 내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실망이 크네. 지석은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며 신여진을 노려봤습니다. 이미 신여진이 페이퍼 컴퍼니를 감추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기에 결국 버림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장님도 회사 부정을 꽤 많이 감추셨죠. 그게 세상에 드러나면 크게 문제가 생길 텐데요. 신여진은 짧게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지. 난 이미 다 준비돼 있어. 너 같은 게 덤빈다고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목소리는 끝까지 낮고 날카로웠고 지석은 화가 끓어오르는 걸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는 말싸움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지석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장실 밖에서 지석은 식은땀을 훔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함께 처절한 복수심이 꿈틀대는 듯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내쳐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남은 건 분노와 욕망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며칠 뒤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윤세영은 신여진 호출을 받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내려두며 한껏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먼저 쏘아 붙였습니다. 임신까지 숨기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들었어. 감히 날 어떻게 보길래 이런 짓을 했지? 눈빛에는 묵직한 분노가 이글거렸고 윤세영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러나 신여진은 세영의 말을 끊고 책상 위 서류를 세차게 밀쳐내며 더 크고 냉혹한 어조로 몰아붙였습니다. 사정? 네가 내 회사를 뒤흔들고 가족을 분열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모르는 모양이네. 구지석이랑 한통속이라며.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네 눈앞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어. 윤세영은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껏 신여진에게 인정받고자 해왔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회장님, 제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신여진은 자리에 일어나 매섭게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기회? 내 등에 칼을 꽂고서 기회 운운해? 넌 날 우롱했어. 임신이라니 감히 날 속일 생각을 한 거잖아. 윤세영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여진 분노가 극에 달한 걸 보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신여진은 마지막 결정이라도 내렸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는 이 집안에 네가 설 자리는 없어. 당장 떠나.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테니. 그 말에 윤세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등을 돌린 채 숨마저 거칠게 뱉으며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실 밖을 나오자 윤세영은 복도를 걷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갈망도, 황진구 곁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야망도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이라는 사실조차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속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집안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건가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사무실 구석에 주저앉아 울분과 두려움이 마구 뒤엉키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황진구는 회의실 한쪽에서 구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도착하자 황진구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씨, 사실 세영이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구지석 본부장 아이라고 합니다. 구하나는 깜짝 놀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황진구는 서류를 쥐고 있던 손을 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세영이가 아니었다고요. 그 말에 구하나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면서도 살짝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하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실 어제도 또 오늘도 계속 하나씨가 생각났어요.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씨라는 게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제야 제 감정을 인정하게 됐네요. 구하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셨는지 몰라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진작부터 느꼈거든요.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동안 쌓인 복잡한 감정이 녹아내리듯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으며 작게 웃던 모습, 서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도우며 쌓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회의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니 꼬여있던 여러 문제들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설렘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흔들리던 해성투어 매각건이 갑작스레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진구는 이사회에 긴급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달려갔는데 신여진이 먼저 와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매각이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반말이었습니다. 진구야,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 페이퍼 컴퍼니 문제도 있고 지석이랑 세영이가 벌인 일도 걸리긴 했는데 회사를 지키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매각은 없던 일로 했어. 황진구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아니,
회장님 덕분에 해성 투어가 또 한 번 기회를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너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불러? 난 너를 아들처럼 생각해왔는데. 황진구는 쑥스럽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저도 회장님을 어머니처럼 모셔서요. 쉽게 바꾸긴 좀. 신여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렴. 그런데 진구야, 난 네가 늘 이 회사를 지켜주길 바랬어. 네가 이미 사장 역할을 훌륭히 해오고 있잖아. 황진구는 마음속에 뭉클함이 차오르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그동안 윤세영일도 있고 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신여진은 진구가 말하는 세영이라는 이름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진하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네가 많이 고생했지. 세영이 아이 문제도 있고 구지석과 한통속이었던 것도 모르고 네 마음 다쳤을 생각하면 나도 미안하구나. 황진구는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 일로 인해 제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신여진은 호기심이 이른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거? 혹시 하나니? 황진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하나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세영이랑 약혼은 이미 끝났고요. 신여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눈빛을 풀어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하나 마음씨도 착하고 너를 정말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둘이 예쁜 모습 기대할게. 황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기며 작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성투어 꼭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와 하나씨 모두 제가 지키고 싶어요. 신여진은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낮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진구야, 나도 너를 믿어.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기댈 수 있게 해주렴.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